봉오동 청산리 정투에 빨치산으로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 부분도 부각을 시켰는데 잘 보세요. 이때 빨치산은 어떤 게 빨치산 근데 그 부분이 표정이 아주 기본적인 용어의 문제. 나 이거 표정이 너무 웃겼어. 되도 않는 질문 던질 때 나오는 표정이에요.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홍범도 장군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혼났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제가 뭐 반국가 세력인가요? 아니 맞잖아. 아니 기자 욕을 안 하고 기자 칭찬을 하는 게시물을 제가 이 기자 되고 14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라. 여러분도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어제 3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받고 이게 주장을 계속 열고 해놓은 식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물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이제 자유시 참변과 연관돼 있다. 일단 홍범도 장군이 확인을 해 보셨을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학계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은 당연히 국방부가 이렇게 공식 자료를 냈으면 당연히 확인했겠지. 이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학계의 의견을 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관련 자료도 있겠지. 그래서 관련 자료 좀 봅시다. 이런 거예요. 이 부분 혹시 확인했는지랑 확인했는지. 이 의혹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자료도 없는데 의혹이라고 단정적으로 낼 만한 내용인지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려진 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라고 얘기를 하죠. 확인된 사실 가지고. 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자유시 참변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서에 따르면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이력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련에 보냈던 그 문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유시 참변에 참가를 했던 홍범도 장군이 직접 기술했다. 이력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지금 이제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알아. 표정을 보시면 알죠. 지금 나 지금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다. 그 표정이에요 지금.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클립을 돌려보면 아까 김민관 기자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다는 자유시 참변이 뭔지 모른다의 한 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들은 그렇게 거고.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십니까? 자유시 참변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연관성이라는 애매한 단어로 지금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을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 네네. 이후에 사후 정리 과정에 이 홍범도 장군이 사고 정리 과정에 증인 같은 걸 출석하셨던 적이 있다는 건데.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시 참변에 이분은 절대 안 들어갔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근데 잘못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으키게 지금 그걸 써놨어요. 이분들이. 이거 누가 만든 자료죠? 블른 회장님 안녕하세요. 국방부 입장문 이거. 누가 만든 거냐? 관련 부서와 저희가 논의해서 논의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다라고 말하기 민망하니까 이제. 정신전력원하고 우리 정책실에서 만든 거잖아요. 정신전력원은 연계된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제 정책실 관련 부서 등에서 받은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아니면 독립운동사 전공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 논의.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여기 입장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해봐 논란, 여러 가지 의견 이런 식으로 뭐 의혹 이런 이제 애매한 단어로 빨리 내려오고 싶어. 이 자리에 더 이상 서 있고 싶지 않은 너무나 힘든 수렁으로 난 빠지고 있구나. 이게 지금 보여요. 지금. 나열돼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건 논란될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웃겨. 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그거 북한군을 사주해가지고 6.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 레닌의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더 커요. 근데 그거를 같은 공산당이라고 봐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되게 논쟁적인 부분인데 이걸 단정해가지고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을 같은 걸로 봐버리면은 문제 있죠. 이걸 국방부에서 레닌의 공산당은 제국주의를 없애자, 식민지 해방하자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립운동에 많이 이제 교류를 많이 한 거죠. 문서로 이렇게 내가지고 기자한테 줘버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치산에 가입된 상태에서 빨치산 상태에서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빨치산. 봉오동하고 청산 빨치산이 빨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랑 너무 정말 중딩들도 요즘에 알 텐데 이런 거. 첨가했으니 이거 문제가 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7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7살이었어.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입장을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의견이 아니에요, 저희 이거는.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나에게 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에게 더 묻지 마. 날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우리 나한테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주장인 거죠.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입장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지금 빨리 집에 여러 가고 의견이 싶다. 있으실 수 있- 지금 집에 가고 싶다. 지금 머릿속에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 지금 봐봐요. 이 문장 하나에 구체적인 단어가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없어. 그냥 다 그 약간 저기 한 거 거기 한 걸로 거기 하면 되는 경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알아서 판단하라.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여기 지금 다 지금 빡친 거야. 지금 장난치냐고. 지금 이거를 기사화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서 팀장한테 보고하고 할 생각하니까 진짜 막 아득해지고 막 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살기 빡센데 지금 이런 것까지 지금 국방부가 해가지고 또 국방부 기자단 분도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야. 이 국방부가 자꾸 이런 일을 만들면 우리 일도 엄청 많아지는데 왜 자꾸 일을 만드냐. 마음속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꾸 국방부로 이렇게 국가안보도 도움 안 그래, 되고 도움 안 되는 기사들이 한 달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지적보다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한 의견 하나랑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입장문은 이게 참 국방부 출입자로서 우리 국방부 진짜 완전 때린 거죠. 완전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인문학 수준 이거밖에 안 되냐. 근데 여러분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런 인문학적 소양과 수준이 되게 떨어지는 글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인문학적 소양이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재판위원 활동하신 거는 오히려 독립군 옹호하려고 변호하려고 했다는 평가가 더 많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 바꾸셨지만 자유시참변 같은 경우는 이건 수십 년 공부하신 역사학자들도 이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신 거 보면 의혹 있다. 뭐 의혹 있다. 전문가들도 모른다는데 왜 국방부가 무슨 근거 무슨 자격으로 이걸 공식적 입장으로 내고 그러냐. 어떻게 보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할 나중에 상당히 좀 문제가 근데 큰일 난다 나중에 이거. 빨치산 같은 경우도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게 비정규군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군대도 국가 정 파르티잔은 의병이다 의병을 파르티잔으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 파르티잔을 부른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대변인께서는 지금 그것도 좀 방금 아신 게 아닌가 그런 표정. 그 집에 가고 싶다라고 써있어요. 지금 집에 가고 싶다. 이게 그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다 비정규. 입이 지금 나왔네 진짜 이렇게. 입이 나오셨네 전 대변인. 네. 이걸 갖다가 6.25 전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 태어나기 전에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천박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대놓고 좀 장난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국방부 기자단이 진짜 뭐 대변인한테 무슨 깜짝 있어 그랬겠어요.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기자들이 얼마나 욕먹겠어 국민들한테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은. 이런 거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외부 학계나 또는 이런 이게 의견이 진짜 또 어떨 수 있을까? 개그임. 아니 학계 협의가 필요 없네. 아니 왜 필요 없지? 학계 알고 싶지 않은 건가? 이 학계 협의가 왜 필요 없지? 이제 이 전 대변인님 지금까지 대변인 활동하시면서 가장 뭐랄까 인상 깊은 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독립원서 연구원 외부 권위 협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가 있는지. 이 공산당, 북한 뭐 이런 쪽에 또 전문가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야 하는 태영호 TV입니다. 소비에트 정권 수립에 일조한 독립군 지휘관처럼 이렇게 그의 공적을 깔아내렸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깔아내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의 공과 과를 가리면서 그가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경력이 있으므로 자익이다! 자유계 독립운동가로 평가하지만 김일성은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김일성 피셜. 김일성이 인정했다 이 말이요. 어? 김일성이 공산주의 아니다, 빨갱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있던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와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 카자흐스탄에 가셨잖아요. 그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거의 카자흐스탄 엄청 멀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기까지 홍보부 장군이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극장 뭐 이렇게 해서 일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셨죠. 독립군 후손들은 물론 8.15 광복 후 소련군과 함께 그래.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정권 재건에 참여하고 6.25 전쟁까지 참여했다가 1950년대 말 김일성의 수총을 피해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된 이후 카자흐스탄이 독립하자 북한이 다시 고려인 사회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거기에 학교도 세우고 교사도 파견하고 고려인 예술단들 평양에 초청하면서 그렇게 고려인 사회를 끌어당기기 위한 정책을 했는데 펼쳐보았지만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들의 그런 성향으로 보면 카자흐스탄에 있던 고려인 사회의 성향은 상당히 자익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한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이 강합니다. 아마 북한이 정말로 홍범도 장군을 평양으로 모셔가려고 했다면 현지 고려인 사회가 반발하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세기가 드디어 장군님 모셨다 이 말이야. 이 북한 전문가이시죠, 태영호 의원은. 딴 건 모르겠고 하여튼 북한 관련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저희보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런데 또 이런 게 터지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헌법 가치나 정체성 면에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자. 잠깐 생각도 달라요. 홍범도가 일본군과 싸운 공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홍범도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모셔와서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걸 환영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였던 그를 일본군과 싸운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국군의 뿌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또 생각이 또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또 사회주의 잠깐 했으니까 우리 국군이랑은 또 안 맞는다. 근데 우리 국군은 이제 항일 임시정부랑 상해 임시정부랑 광복군, 독립군 그걸 이어서 하기로 그때 다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홍보원 장관이 들어있는데 아무튼 안 된다고 또 이번에 또 유튜브를 급히 또 후딱딱 올리셨어요. 예, 역시 유튜버는 이렇게 굉장히 이슈에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야 한단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잘 보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가 다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무슨 전략 어쩌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태영호 의원도 사실은 역사학자는 아니죠. 그래서 그 뭐가 진짜 맞는지. 그래서 KBS에서 그냥 역사학자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요거 말씀만 들으시면 어디 가서 요 얘기할 때 이런 얘기구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범도 장군이 들어간 거는 공산주의자로서 또는 볼세비키로서 이렇게 입당한 건 아니고요. 1927년이면은 그 29년부터 연금 생활에 들어가니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상의 문제가 있고. 생활적으로 힘들었다고 해요. 홍범도 장군이 그 집단 농장, 러시아 말로 꼬르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자기 독립군 부하들을 데리고 소련 광복하고 이제 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토지를 불어받는다든가 농사에 필요한 또 농수로 농기구를 이렇게 제공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때문에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이게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지금 아방가르드처럼 또 지하 공작을 하거나 사회주의를 홍보하거나 선전하거나 이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전위정당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죠.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군들은 이제 청산리 전투를 치르고 일본군의 어떤 그런 추격. 그러니까 러시아로 간 거는 러시아, 소련,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일본군한테 쫓겨간 간 거였다. 토벌을 피해서 이제 이주를 가신 거예요. 또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도 역시 그 연해주에서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그 11회 출병군이죠. 보통 그 일본군의 어떤 그런 걸 받아 피해서 이제 좀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원동공화국 영내인 그 자유시로 이제 대거 그 만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이 집결하게 된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쟁점이 된 것이 1921년에 발생한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 아까 독립군이 대거 목숨을 잃는 과정에 독립군을 죽이는데 홍범도가 참여한 거 아니냐? 국방부가 얘기했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분은 간도에서 간 분이기 때문에 이 결정 과정, 그 군 통합의 결정 과정에 전혀 상관이 관여할 수가 없었고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 너무나 특히 극단적인 그런 방법인 무장 해제 이 부분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가 동족상잔이라고 이제 자유참여 표현하는데 동족상잔이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쪽의 군인들이 이제 동원된 거고 우리 한인 병사들이 일부러 러시아 쪽에서는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일부의 해상록에 나온 거지만 이제 홍 장군이 장교들하고
자유시 주변에 그 무장해제에 있던 참극을 소식을 듣고 장교들하고 이제 솔밭에서 이제 땅을 치면서 이제 통곡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해고가 남아 있죠. 자, 그리고 봉오동 청산리 정투에 빨치산으로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 부분도 부각을 시켰는데 잘 보세요. 이때 빨치산은 어떤 게 빨치- 이제 그 부분이 표정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용어의 문제. 나 이거 표정이 너무 웃겼어. 아주 기본적인. 지금 교수님 표정 보면 어떤 표정? 이거 지금 새내기가 말도 안 되는 프레시맨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가 와서 되도 않는 질문 던질 때 나오는 표정이에요. 야, 장난 나랑 하냐 이런 표정이 지금 그게 가짠타는 표정이 지금 교수님 표정이 딱 지금 뭔 소리 나는 표정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국방부 얘기를 들으면은 역사학자분들은 이런 표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표정 하나로 다 정리되는 거야. 나랑 지금 장난 지금 나랑 하니? 빨치산으로 응?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 부분도 부각을 시켰는데 이때 빨치산은 장난 어떤 똥때리냐 게-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용어의 문제인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표정 너무 웃겨. 원래 파르티잔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파르티잔이고 이제 러시아도 파르티잔인데 이게 이제 의용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용병. 예. 자발적인 비장 정규군인데 의병. 의병이죠. 네. 이제 홍범도 장군이 왜 파르티잔이 됐냐 이렇게면 이분은 이제 그 러시아 너무 들어갈 때 멋있지. 쓴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사표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력서라는 거에서 이름 홍범도, 직업 의병. 간지나지 않습니까? 아, 간지라면 안 되지. 일본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 제출한 그 앙케이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의병이라 했어요. 의병을 보면은 뭐 번역된 거 옆에 러시아말로 보면은 거기 파르티잔 돼 있어요. 자, 흉상 이전에 찬성하는 육사 원로들도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몇 분 전화로 취재를 해봤는데 그래서 KBS는 뭐다?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홍범도 이 흉상 치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은 거예요. 위인으로서 존경은 하되 진짜 흉상을 가슴이 인정해야 웅장해진다, 한다는 진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독립군에서 역할 아, 누군지 잠깐만 내 나를 좀 작게.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높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생도들이 모든 것의 사표로서 삼을 만한 그런 역할은 되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김자진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님 같은 경우는 소련의 요구에 분연히 반대를 하고 만주를 돌아가서 해방 때까지 독립운동을 흔들림 없이 하셨잖아요. 뭐 일부는 뭐 포구지책으로 공산당에 입덕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계속 독립운동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웃이다. 안 쳐준다. 인 거예요. 다른 분들은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쳐주지만은 굉장히 그 기준이 높은 거죠. 인정해주는 인정 컷이 높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도들의 사표로 롤모델을 삼는 데는 다소 제한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사 생도들에게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홍범도는 변절자다.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는 변절을 하신 거거든요. 홍범도는 변절자다라고 636기 조은식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박정희 얘기하지 마. 박정희 남로당 얘기하지 마. 박정희 얘기하지 마. 박정희 얘기하지 마. 독립수사인 것은 맞지만은 본보기로 삼으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제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완성을 거두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어요. 난 이게 너무 신기했어. 지금 완성 거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대한민국이 완성을 아직 못 거뒀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 너무 신기해. 그러면 이분은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체제 경쟁에서 완성을 거두지 못했다.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나서는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주체가 누구냐 하는 이런 문제가 다시 점화가 된 겁니다. 전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핵이 있는 거랑 역사적 정통성 논란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게 좀 그러니까 핵은 나중에 만든 거잖아. 핵 개발이랑 우리가 그럼 핵이 없어서 체제 경쟁에서 완성을 못 거뒀다는 논리인 거예요? 이분 말에서만 보면? 내가 지금 뇌피셜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말이 그렇잖아. 자,
여러분 이해돼요? 난 이 말 이해 안 돼서. 여러분 나 논리가 잘 모르겠어.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 여러분 내가 바보여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체제 싸움에 대한민국 완성한 것도 생각했을 땐 문제가 없는데 북한이 핵 개발하고 나서 정통성 문제가 점화가 돼가지고 그렇다. 하고 나서는 봅시다.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주체가 누구냐? 아니 그래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우리가 모셔옴으로써 우리가 더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 왜 그런 걸까? 하는 이런 문제가 다시 점화가 된 겁니다. 지금 이치유님이 우리가 핵을 못 가지게 하는 거는 미국 때문 아니냐? 그렇죠. 미국이 이제 NPT 가입하고 주한미군 있으니까 핵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면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체제 경쟁에서 밀린다는 건가? 이게 논리가 계속 꼬이는데? 이분이 너무 짧게 말씀하시느라 이제 진의가 파악이 잘 안 된 거겠죠? 아니면 우리가 바보이거나 남미라님 말씀대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좀 깊이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봐야 돼. 그래야 이게 그냥 지나가면은 아 맞는 말이구나. 아니면 아 개소리하네 이러게 되는데 이거 한마디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핵이 있어야 정통성 있는 거야? 난 모르겠네. 아니겠죠. 그 말은 아니겠죠.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역사 표정이 약간 웃고 계셔. 약간 행복사 느낌. 역사가로서 역사학자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괴감을 느낀다. 역사학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앞에서 우리 KBS에서 한 명만 인터뷰하면은 또 뭐라고 할까봐 2명이나 인터뷰했잖아요. 육사분들 출신 분들. 근데 이제 역사학자, 평생 역사에 공부를 해오신 분께서 보셨을 때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역사가로서 역사학자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많이 교수님들이 내가 무슨 학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표현은 정말 최극한의 표현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을 때 공개적으로 화는 못 나겠고 이걸 너 지금 말이라고 하니? 라는 말을 이제 학자분들은 좀 과학자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니면 초전도체 전문가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역사학자로서 본인께서 좀 자괴감을 느낄 정도다. 참 역사가로서 역사학자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좀 이게 본인이 부족했다. 매기는 거잖아. 선생님 계속 매기시네. 신중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역사 해석에 있어서는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또 이 부분에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각도로 좀 평가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단선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소련 공산당 하면 지금 반공주의 북한하고 체제하고 연결시키고 뭐 스탈린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양가적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빡침과 귀여워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자괴감도 있으실 것 같고, 이 다양한 이 표정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홍 장군의 이걸 알리는 게 많이 부족했다. 우리의 부족함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쪽을 이제 까는 그런 굉장히 다면적인 그런 감정이 지금 녹아있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스탈린 체제 연결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려인들의 경우가 지금 상당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그 카자흐스탄에 계신 고려인 분들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고. 상태 뭐냐면 자기들과 동일시하면서 또 정신적인 지주로 했던 그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려인 분들, 그 당에 쫓겨나 카자흐스탄에 계시거나 이제 다른 곳에 이주해 계신 한국 이제 고려인 분들께서는 나를 한국 그 홍범도 장군의 어떤 후예, 홍범도 장군 같이 살았던 그런 어떤 정통성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취급한다는 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모욕적이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매도되는 거 그래서 또 정신적인 지주로 했던 그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매도되는 거 자기들의 어떤 자신이 있던 매도되고 모멸되고 무시당하는 것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제가 많이 항의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교수님한테 항의전을 하세요? 국방부에 하세요. 소련 공산당 가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소비에트 정부나 또는 소련 공산당 무슨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전혀 아니거든. 그냥 평범한 고려인들처럼 그냥 생활한 거예요. 이제 90루블 연금 갖고 이제 부족하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경비로 일하기도 하고 전혀 이분이 고려인 사회에서 무슨 소련으로부터 무슨 소련 정부가 어떤 특혜를 받거나 이런 거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분이 생활이. 그 의병투쟁에 1895년대 의병투쟁 나섰던 이후로 정말 그 민족과 그 국가를 위해서
그 헌신했던 자기의 가족들이 다 이게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부인부터 두 아들까지 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됐던 건데 의병 과정, 의병 투쟁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삶 자체가 그렇고 말년까지도 한시도 자기 개인적인 영달이라든가 부귀영화에서 그 3번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진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전문가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이게 또 돌더라고요. 오마이뉴스에서 그러면 육사는 얼마나 그렇게 정통성 있게 지금까지 육군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해왔길래 그런가 봤더니 육군 참모총장 싸그리 친일파더라.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역대 육군 참모총장 친일 및 일본군 행적을 정리했더니 초대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육군 대좌 출신이에요. 2대 육군 참모총장 친일 임명사전 등재 육군 소좌였습니다. 3대 친일 임명사전 육군 중좌, 4대 친일 임명사전 등재 육군 소좌. 그러니까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됐다는 건 저 빼박 켄트 에비던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친일파 놈이라는 거야. 근데 이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거죠. 최병덕 친일 임명사전 등재 일본군 육군 출신. 정일권 친일 임명사전, 만중은 헌병대위. 그걸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 이종찬 친일 임명사전 등재 일본군 출신. 백선엽 친일 임명사전 등재 간도 특설대 중위. 독립군들 벌벌 떨게 했다는 간도 특설대 중위였어요. 정일권 친일 임명사전 등재 만주군. 이영근 친일 임명사전 등재 일본군 대위. 백선엽 친일 임명사전 등재. 여기 있는 분도 없지만 일본군 육군 상사 출신, 일본군 소위 출신, 일본군 육군 부사관, 육군 소위.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누구한테 이거 갖고 지금 홍범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홍범도 장군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혼났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제가 뭐 반국가 세력인가요? 아니 맞잖아.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보자고. 홍범도 장군 독립군이잖아요. 독립운동한 분이잖아요. 여기 다 일본군들이잖아.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셨는지 그동안 조용히 살겠다고 했던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 글을 썼죠. 왜냐하면 좀 빡칠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이제 홍범도 그 유해를 이게 모셔온 게 이제 당시 정부였잖아요. 문정부였잖아요. 이게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게 아니고 독립군과 광복군 계승한 거다. 신흥 무관하고 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니네 나라 국군 다 일본군들이 다 초대부터 쭉 해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군 출신이 근간이 아니라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이 육사의 정통성을 높였다. 그리고 난 이건 몰랐네. 이게 흉상이 육사 생동들이 훈련한 탄피를 모아서 만든 거예요. 야, 이런 게 또 이 뭐랄까 의미가 또 남다르네. 흉상 철거하면 안 된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전쟁 전투하다가 두 아들을 잃고 부인도 고문으로 순국했고 우리는 그 애국심과 헌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정도 논란이 컸으면 대통령이 좀 그만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와, 나서지 마라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냈어요. 빛빛 열매 능력자님 안녕하십니까? 와, 나서지 마라 그랬어. 와, 약간 쓰는 단어가 좀 다른 것 같아. 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나서지 말라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게 이거잖아요. 대통령의 말과 글
또 읽는 내용이 아니라 난 이거랑 지금 역사 인식이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 역사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역사 인식에서. 저는 이거에 모든 이 해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역사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당, 사회주의랑 독립운동이랑 그 김일성 주체사상 이거랑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